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각 현장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공 일정들이 현장별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고객님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단톡방에서 공유돼 있고 노션에도 공유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착공일과 준공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고객님들도 이사 날짜를 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뒷부분에 들어가는 자잘자잘한 공정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항상 이제 고객님 단톡, 저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톡방 보여드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드리고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고 고객님이 의뢰하신 대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를 계속 매일매일 입증을 시켜드리고 보여드리는 거, 안심시켜드리는 거 되게 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방금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착공일과 준공일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게 안심시켜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언제 시작하고 마지막에 내 입주날은 있으니까 어쨌든 나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이 만약에 이제 사정에 따라서 업체 사정과 뭐 아니면 저희의 사정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항상 이제 업데이트 다시 해드려서 계속 공정 이 표를 다시 짜가지고 다시 캡처로 해서 올려드리고 요즘은 노션에다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인테리어를 맡기는 고객분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공정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특별히 소통을 신경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공사 내역이 무엇인지 서로가 딱 일치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초반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의뢰 내용 확인서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이제 도면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초도에 이제 가볍게 얘기한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간별로 이렇게 의뢰를 하신 게 맞냐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첫 미팅 때 막 많은 얘기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제가 견적서를 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 내용 확인서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현장별로 노션을 만들어요. 노션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공 일정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고 시공 일정이 변경되면 아래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착공 전인 현장이어서 아직 뭐가 많이 업데이트는 안 되었는데 공사 의뢰 내역도 처음에 이렇게 한글 파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노션에 공간별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저장을 해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라고 이제 내용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공간별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내용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바뀐 거를 고객님하고 소통할 때 이 노션 창을 열어놓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는 들으면서 제가 바로바로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지면 제가 이거를 써요. 클라우드에 녹음해서 AI로 정리해주는 이 기능을 쓰거든요. 이 녹음기를 키면은 파일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여기에 딱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톡에다가 고객님 그때 통화한 내역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해드려요. 사실은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서로 계속 확인, 글로써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약간 약식으로 정리했을 때랑 지금은 이제 AI와 녹음과 어떤 노션을 활용했을 때 만족도나 혹은 대표님의 업무 효율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고객님들이 사실은 계약 전에 보여드리면 맨션큐는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일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을 할 때는 서로 간의 오해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녹음이라든지 노션이라든지 계속 거듭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준비한 것들이 공사가 끝나서 보면 그대로 실행됐다 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고객님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정직하게 일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일해 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려면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최고의 툴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네. 개인적으로는 계속 리소스가 투자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저도 한 달이면 뭐 여러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 머리에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아,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훨씬 제가 편해지겠다. 그리고 고객님과도 소통이 너무 수월해지겠다라고 느꼈고 저 또한 한 번 더 머리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소통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노션이나 하는 거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이 잘 응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면대면 혹은 통화로 네. 소통할 때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될까요? 일단은 잘 들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잘 들어드리고 잘 기억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제화시키는 일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소통에 있어서의 방법은 무조건 사진과 이런 거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경청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셨던 부분을 계속 해소해드리고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소통도 잘하고 어떤 전반적인 공정을 잘 진행해서 만족했던 고객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만족하고 막 친한 친구처럼 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공 미팅을 저는 좀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에요. 가구랑 청소가 끝나고 나면 잔손 보기 하는 시간들을 콘센트 다 꽂아보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 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들어오는지 문 열림 같은 거 문제 없는지 다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이제 준공 미팅 때 짠 하고 좀 보여드리거든요. 뭔가 팀플을 같이 한 어떤 동료의 전우애가 생기기 때문에 헤어질 때 되게 서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끝나네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송도에 살면서 송도 안에 있는 집을 하기 때문에요. 저도 맨날 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근데 그때 기분 좋게 만나야지 맞아요. 왼수대에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참 저희 보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기 전에 이런 것쯤은 꼭 알고 가면 좋겠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한 니즈가 확실하셔야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계약하신 고객님이긴 한데 이런 시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러면은 좋습니다. 아, 오히려 좋나요? 네,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필요하시고 호불호가 확실하시니까 오히려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분들은 각각 개별 공간이 어때야 되는지가 있지만 사실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혹은 맞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맞아요. 혹은 단가가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맞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조율해 주는 게 맞아요. 또 인테리어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한 집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는 크게는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럴 때는 제가 좀 조율을 해드리죠. 고객님 원하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건 좀 튑니다. 얘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전체적으로 집이 조화로울 것 같아요 라고 가이드를 좀 이끌어 드리죠. 이제 인테리어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데까지 항상 같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중에 좀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닐까. 또 제가 듣기로 대표님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만족도를 드리는 거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적이라는 거는 한 1, 200, 300 뭐 요 정도는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500 이상 넘어가면요 뭐를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업체를 만났는데 갑자기 훅 500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업체예요. 이 단가가 변하진 않거든요. 업체마다 단가라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적정값의 자재를 쓰시면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는 요소를 좀 덜어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업체가 좋은 업체가 아닐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영상 이렇게 보시고 네네. 대표님과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혹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이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계약부터 마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매장에 상담을 오시면 저는 이제 도면을 프린트를 해서 그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미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의뢰 내용 확인서를 씁니다. 그걸 기반으로 제가 견적을 짜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바로 단톡방이 열려요. 단톡방이 열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노션이 열립니다. 노션이 이렇게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노션이 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사 직전까지 착공 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소통이 완료가 되면 이제 착공 딱 시작되면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이 되고 준비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고 그리고 준공이 돼서 고객님 저희 원래 3D 그리면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죠.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나쁜 업체도 많지만요. 좋은 업체도 많아요. 사실은.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매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크고 화려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일하는 공간을 공개할 수 있는 업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적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자재비와 노무비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자재가 어떤 자재가 쓰이는지 표기가 다 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 견적이 추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서로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 공정에 대한 레퍼런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경청을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되게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인테리어가 되는 거라서 사실 업체 선정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인테리어는 한번 해놓고 나면 쭉 가잖아요. 일단 몇 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